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듬직해 보였던 사람이 뒤에서는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기억이요. 한때 믿고 지냈던 사람이 뒤통수를 치고 나의 진심을 조롱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실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미리 알아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구분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가 아는 한 후배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언제나 밝고 친절했지만 정작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뒤에서 정보를 조작하며 자신만의 성과를 챙기곤 했습니다. 동료들이 그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고 팀 분위기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었죠. 이런 사람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교활하고 계산적인 사람들의 특징과 행동 패턴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에서는 그들의 속성을 하나씩 짚어보고 사례와 함께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당신을 이용하려 하는지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인간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익이 최우선인 사람들, 50대 중반에 함께 일했던 한 동료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우리 팀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표면적으로는 모두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면 그의 행동은 언제나 본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그 공은 언제나 그의 몫이 되었고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보다 먼저 발을 뺐죠. 그와 함께 일하며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한 번은 중요한 회의에서 프로젝트의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였는데 그는 팀원들이 수없이 밤을 새우며 작성한 보고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했죠. 상사는 그의 발표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정작 팀원들은 그 뒤에서 분노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름은 왜 빼놓았지라며 항의하려던 팀원이 있었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팀의 대표로서 내가 발표한 것뿐이야 라고 둘러댔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팀원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고 결국 그와 협력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하지만 그는 그런 분위기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활용했습니다. 다들 내가 열심히 해서 질투하나 바라며 오히려 피해자인 척 행동했거든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교활한 사람들은 이 경향을 극대화하며 자신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협력해야 할 때는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공정성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또 다른 상황에서 배운 교훈은 이런 사람들과는 절대 구두로만 약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번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구두로 역할을 나눴는데 그는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고 팀원들의 업무를 과장해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후로는 모든 작업 분담과 진행 상황을 이메일로 남기며 기록하는 습관을 들였죠. 이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그의 행동을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그의 행동을 더 빨리 알아차리고 경계를 세웠더라면 또한 그로 인해 상처받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이익이 최우선인
사람들과는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던진 우리라는 단어 뒤에는 나만의 이익이라는 속내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례를 들어볼까요? 그는 팀원들이 자신을 비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작은 간식이나 커피를 사오곤 했습니다. 우리 팀은 내가 챙기니까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반복하며 자신을 마치 팀의 리더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하지만 간식 한 봉지로 가려지지 않는 진실이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결국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계속 이용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신뢰를 잃고 고립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는 신중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들. 제가 경험했던 한 지인이 떠오르네요. 평소에는 연락도 없고 관심도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요즘 잘 지내? 정말 오랜만이다. 처음엔 반가운 마음에 대화를 나눴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그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더군요. 결국엔 그가 꺼낸 말은 이거였습니다. 혹시 내가 급한 일이 있는데 너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필요할 때만 찾아와 친근하게 굴며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일을 대신 처리하게 만듭니다. 한 번은 제가 도움을 거절하자 그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내가 너라면 정도는 해줬을 텐데라며 은근히 죄책감을 심어주더군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저는 단순히 필요할 때만 쓰는 도구였다는 사실을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관계를 계산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들이 친절하게 다가오는 순간 그들의 행동을 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연락이 와서 너만 믿고 부탁할게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 말이 진심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친절이 지속적이지 않고 필요할 때만 나타난다면 경계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때는 누구보다도 겸손하지만 막상 도움을 주어야 할 상황이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저는 한 번 그에게 작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는 마치 그 도움을 빌미로 제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더군요. 내가 그때 도와줬잖아. 이번에도 좀 도와줘. 이런 식의 논리로 사람을 압박하는데 능숙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리한 요구를 받았을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희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이건 내가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아니야 라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행동에 휘둘리지 말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세요.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면 정작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쏟아야 할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은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이용당하는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당신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말을 이용해 조작하는 사람들,
말은 우리가 소통하는 도구이지만 교활한 사람들에게 말은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자신을 유리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합니다. 제가 겪었던 한 동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항상 유창한 언변과 설득력 있는 태도로 주변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의 말에는 항상 숨겨진 의도가 있었어요. 한 번은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회의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우리 팀원 모두가 함께 논의해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겉으로는 모두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실제로 아이디어는 다른 팀원이 밤새 고민하며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아이디어를 자신이 주도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포장했고 상사들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말 속에 작은 왜곡을 숨겨놓고 그 왜곡을 기반으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죠. 예를 들어 그는 자신의 실수를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축소하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과를 마치 자신의 공로처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자신의 말에 얼마나 진지하게 몰입하느냐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을 진실처럼 믿는 태도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곤 했어요. 이를테면 내가 이런 말을 했던가? 아마 오해가 있었나 봐라고 말하며 자신이 한 말을 뒤집는데도 능숙했습니다. 그와 일하면서 제가 배운 것은 그들의 언어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사실에 근거한 대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말을 반박하기 위해 이메일 기록을 찾아 증거를 제시했더니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고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주도하려는 그의 의도를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데 능합니다. 그가 한 말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나는 절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너희가 잘못 들은 거야 라는 변명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말을 비틀곤 했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모든 중요한 대화는 문서화하거나 기록으로 남기세요. 이는 그들의 조작적인 태도를 막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둘째, 그들의 언어의 의문을 가지세요.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교묘한 조작인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교활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사실을 기반으로 판단하고 그들의 말 뒤에 숨은 의도를 간파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일 뿐 진실은 항상 그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로 이들의 행동에 휘둘리지 말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세요.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면 정작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쏟아야 할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은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이용당하는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당신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난과 험담으로 우위를 점하려는 사람들. 한 번은 친구 모임에서 겪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모두 가까운 친구들이었고 서로의 일상과 고민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명은 항상 다른 친구들의 약점을 지적하거나 그들의 실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는 모임에서 그때 내가 했던 그 일 정말 어이없었어라며 특정 친구의 실수를 반복적으로 언급하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웃어넘기더라도 그 말을 들은 당사자는 점점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그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면서 스스로를 더 돋보이게 만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나는 그런 실수 안 해. 그래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지 않겠어. 라는 메시지를 은근히 심어주는 것 같았죠.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종종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이 우월하다는 이미지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은 직장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한 동료가 팀원들의 작은 실수들을 상사에게 과장되게 보고하며 자신이 더 뛰어난 직원임을 강조하려 했죠. 그는 저는 이런 실수를 절대 하지 않아요 라며 자기 자신을 홍보하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극도로 회피한다는 겁니다. 한 번은 모임에서 그의 약간 어색한 실수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그 즉시 대화를 다른 주제로 돌리며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격당하는 상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들의 험담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중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이 나올 때 주제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거나 그 사람이 잘한 점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분위기를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그래도 그 친구가 이런 점은 정말 잘하지 않나요? 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면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들의 비난이 반복될 경우 단호하게 경계를 그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 친구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라고 정중히 말해보세요. 이런 행동은 그들의 공격적인 태도를 제지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의 비난이 당신에게까지 향할 경우 절대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들의 말은 단순히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들의 말로 인해 훼손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지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결국 비난과 험담으로 우위를 점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정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도 하나의 선택임을 잊지 마세요. 감정을 조작하며 동정을 유발하는 사람. 교활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조종하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들은 때로는 동정심을 자극하거나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를 유도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한 동료는 항상 자신의 불행한 상황을 강조하며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죠. 그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달은 정말 힘들었어. 누구도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처음에는 진심으로 안타깝게 느껴져. 그의 일을 도우려 노력했지만 점점
그의 말 속에 일관성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한 번 회사의 팀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얘기하며 슬프게 울먹였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그를 동정하며 회비를 대신 내주었죠. 하지만 며칠 뒤 그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가족과 식사하는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모두가 그 사진을 보고 배신감을 느꼈고 그의 말에 더 이상 속지 않게 되었죠. 그들의 전략은 감정을 무기로 사용하는 겁니다. 동정을 유발하고 상대방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타인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들죠. 그들의 행동은 결국 주위 사람들을 지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발짝 물러나 상황을 관찰하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단호하게 선을 그을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야 라고 정중히 말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주 이용하는 동정심에 휘둘리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행동하세요. 감정적으로 끌려다니면 결국 지치게 되고 그들의 행동을 계속 허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감정을 조작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선의를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성과 감정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만 반응하지 말고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며 스스로를 지키세요.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들, 책임을 회피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사람은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겪은 상황이 기억에 남습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데이터 분석 작업이 있었는데 동료 중 한 명이 그 작업을 맡고도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날이 되어 상사가 그 결과를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맡은 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해야 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의 책임이었고 그 과정에서 명확히 역할 분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책임을 부정하며 팀원 중 한 명을 지목했습니다. 상사는 당황했고 지목된 팀원은 억울해하며 자신이 맞지 않은 일을 해명해야 했죠. 하지만 그 동료는 태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도 절대 인정하지 않고 늘 그건 제 일이 아니었어요 라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겼죠. 이런 태도는 팀의 신뢰를 깨뜨리고 결국 팀워크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몇 가지 대처법이 필요합니다. 첫째, 중요한 업무나 책임 분담은 문서화하세요. 메모나 이메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기록하면 그들이 책임을 회피하려 해도 증거를 통해 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들이 책임을 회피할 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사실만을 이야기하세요. 이 작업은 분명히 당신이 맡은 부분이었고 모두가 동의했던 내용입니다. 라고 단호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행동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세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결국 주변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되 그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잊지 마세요.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들, 타인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조작하는 데 능숙합니다.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동료가 딱 그런 유형이었죠. 그는 처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심 있는 척하며 각자의 상황을 깊이 캐묻곤 했습니다. 요즘 일이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괜찮아 라며 다가와 사람들의 고민과 약점을 자연스럽게 수집했습니다. 한 번은 회사의 새 프로젝트를 맡은 신입 직원에게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 너만 잘하면 큰 기회가 될 거야. 하지만 내가 조언 좀 해줄게. 이런 부분에서 실수하면 상사한테 정말 크게 혼날 수 있어. 신입 직원은 그의 조언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프로젝트의 중요한 결정을 그의 의견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프로젝트가 끝난 후 그 공로는 고스란히 그 동료의 몫이 되었고 신입 직원은 무능력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약점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며 그 약점을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걱정되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걱정을 해결해 주는 척하면서 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퍼뜨리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이들의 행동은 때로는 아주 미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 동료의 진짜 모습을 깨달았던 계기는 그가 저와의 대화 내용을 상사에게 과장해서 전달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이 부분은 아직 익숙하지 않다고 말한 것을 이 일에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로 바꾸고 말하며 상사에게 제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추가적인 검토와 설명을 해야 했고 그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되었죠.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철저히 가면을 쓰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가 나의 말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를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대화는 반드시 기록하거나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동을 알게 되었을 때 정면으로 대립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경고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말이 와전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전달해 주세요 라고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당신의 약점을 다시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관계를 조작합니다. 이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약점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들이 당신의 신뢰를 악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맥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인맥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교활한 사람들은 이를 순수한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맥을
철저히 전략적인 도구로 삼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한 번은 네트워크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정말 친화력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내가 운영하는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다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들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라며 모든 세부 사항을 캐묻더군요. 당시에는 그저 궁금해서 묻는 거라 생각했지만 며칠 후 그는 다른 모임에서 내가 말했던 내용을 자신의 아이디어처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사용한 것이었죠. 그는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며 도움을 요청하곤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말로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그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만 유지하려 했고 필요가 없어지면 그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것은 상대가 어떤 의도로 접근하는지를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순수한 관심으로 다가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접근하는 것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지나치게 개인적인 정보를 캐물으려 한다면 적당한 선에서 대화를 끊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관계를 이용하려 할 때 정중히 거절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은 도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세요. 그들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다 보면 결국 당신만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인맥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진정성으로 보지 않고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만 봅니다. 이들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그들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단호하게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타인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조작하는 데 능숙합니다.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동료가 딱 그런 유형이었죠. 그는 처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심 있는 척하며 각자의 상황을 깊이 캐묻곤 했습니다. 요즘 일이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괜찮아 라며 다가와 사람들의 고민과 약점을 자연스럽게 수집했습니다. 한 번은 회사의 새 프로젝트를 맡은 신입 직원에게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 너만 잘하면 큰 기회가 될 거야. 하지만 내가 조언 좀 해줄게. 이런 부분에서 실수하면 상사한테 정말 크게 혼날 수 있어. 신입 직원은 그의 조언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프로젝트의 중요한 결정을 그의 의견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프로젝트가 끝난 후 그 공로는 고스란히 그 동료의 몫이 되었고 신입 직원은 무능력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약점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며 그 약점을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걱정되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걱정을 해결해 주는 척하면서 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퍼뜨리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이들의 행동은 때로는 아주 미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 동료의 진짜 모습을 깨달았던 계기는 그가 저와의 대화 내용을 상사에게 과장해서 전달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이 부분은 아직 익숙하지 않다고 말한 것을 이 일에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로 바꾸고 말하며 상사에게 제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추가적인 검토와 설명을 해야 했고 그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되었죠.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철저히 가면을 쓰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가 나의 말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를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대화는 반드시 기록하거나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동을 알게 되었을 때 정면으로 대립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경고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말이 와전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전달해 주세요라고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당신의 약점을 다시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관계를 조작합니다. 이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약점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들이 당신의 신뢰를 악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하는 사람들. 교활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이미지를 과도하게 포장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제가 과거에 함께 일했던 한 동료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항상 나는 팀워크를 정말 중시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팀원들의 노력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는 데 익숙했죠. 한 번은 그가 상사와의 면담에서 팀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그는 제가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팀원들에게 세세하게 지시한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는 모든 팀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그는 그저 보고서를 정리하는 역할만 맡았을 뿐이었는데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실패를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강점과 성과만을 부각하며 때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제가 그 동료와 함께 일하면서 깨달은 점은 그는 자신의 이미지를 꾸미기 위해 필요한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었고 이런 성과를 냈어 라는 그의 말이 늘 진실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죠. 이들의 행동은 특히 신입, 직원이나 상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초반에는 그들의 말이 신뢰를 얻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이 드러나며 신뢰를 잃게 됩니다. 제가 그와 함께한 마지막 프로젝트에서 그의 과장된 발언이 상사에게 들통나며 결국 그는 큰 질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그는 오해가 있었다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을 무조건 믿지 않고 행동을 통해 진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성과나 공로가 실제로 있었는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또한 그들의 과장된 태도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에 기반한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성과를 빼앗으려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역할과 공로를 명확히 기록하고 이를 필요할 때 적절히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의 포장된 이미지에 의해 가려지지 않고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과도하게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겉모습에 집중합니다. 이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포장하더라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끊임없이 비교하며 경쟁하는 사람들, 교활한 사람들 중에는 항상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경쟁하려는 경향이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친구나 동료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경쟁심을 드러내며 상대를 눌러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알았던 한 동료가 그랬습니다. 그는 매번 너 이번 프로젝트에서 수고 많았어. 그런데 나는 이번에 더 큰 성과를 냈어 라고 말하며 나를 격려하는 척하면서도 자신이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는 항상 자신이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을 비교하며 조금이라도 자신의 것이 더 나으면 그것을 크게 부각시키곤 했습니다. 한 번은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던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요즘 새 차 샀다며? 괜찮네. 그런데 나는 올해 고급 세단으로 바꿨어. 그의 말투는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자신의 우월함을 강조하려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비교는 상대방을 위축되게 만들고 때로는 자신감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들의 의도가 성공한 셈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는 이만큼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할 때 이를 나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단순히 그들의 의견으로 여기세요. 또한 대화를 통해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필요하면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 차 정말 멋지네요. 그런데 우리 얘기하던 주제로 돌아갈까요? 라고 말하며 그들의 비교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남들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성장과 만족에 집중하세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에게도 큰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자신의 불안을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통해 해소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의 가치를 잃지 않고 그들의 비교 게임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높이기 위해 당신을 비교 대상으로 삼더라도 당신은 당신의 길을 걷는 데 집중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들의 경쟁심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교활하고 계산적인 사람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생각보다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매력적이고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히 계산된 행동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속내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미리 알아차리고 대처법을 익힌다면 그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피해를 줄이고 스스로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패턴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주체적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신뢰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이런 신뢰를 깨려 한다면 단호히 선을 긋고 자신을 지킬 용기를 가지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면 기쁠 따름입니다. 앞으로 더 흥미롭고 실질적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모두가 오해하는 관계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의 관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